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정보만 아주 날카롭게 콕 집어드리는 쪽집게 지식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정작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내가 대상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아플 때 보장 못 받으면 억울한 것처럼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뼈아픈 손해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3월 16일까지 딱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두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여러분이 귀찮게 서류 떼고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알아서 여러분의 계좌로 최대 165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면 평생 손해지만 알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라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이었죠.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이걸 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아주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신청을 강요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입니다. 한 번만 동의해두면 국가가 알아서 계산해서 돈을 넣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가 그 대상인지 핵심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도 이렇게 놓치면 평생 후회할 알짜배기 지식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쪽집게 지식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제도가 왜 역대급이냐? 예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분들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대로 대상이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다수가 이제는 자동 신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3월 16일 신청 대상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향후 2년 동안 신경 끄고 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 165만 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나라에서 주는 돈은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구원, 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6월 25일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대충 생각했다가는 신청 단계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독 가구 배우자도 부양하는 자녀도 70세 이상의 부모님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많죠. 이분들이 바로 최대 165만 원의 주인공 후보입니다. 둘째, 헛벌이 가구 배우자의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혹은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가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얼마를 벌었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데 소득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쪽집게처럼 핵심 수치만 짚어드릴게요. 단독 가구는 연소득 4만 원 이상에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두 분 합쳐서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소득 하한선이 단돈 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지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적은 소득이라도 증빙만 된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조건, 바로 재산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부채, 즉 빚은 빼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나 전세금, 자동차 가격 등을 모두 합쳐서 이 금액을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재산 산정 방식을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세 가지 문턱을 모두 넘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헛벌이 285만 원, 맞벌이는 무려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할 때 딱 체크 하나만 잘못해도 2년 동안 자동으로 들어올 돈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말고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보너스의 정체와 자동 신청 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액수만으로도 놀라셨겠지만 여기서 쪽집게 포인트 하나 더 나갑니다. 혹시 집에 18세 미만 자녀를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이라는 보너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200만 원, 셋이면 300만 원이죠.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통장에 꽂히는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니까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함께 산정되어 나오니까요. 이건 모르고 지나치는 건 길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그냥 두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동 신청 제도가 생겨서 2년 동안 편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은 분이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매년 돈을 꽂아주겠구나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동 신청이 자동 지급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 동의를 해서 자동 신청이 된 상태라도 매년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는 변하죠. 만약 올해 갑자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자동 신청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도 지급 대상에서는 탈락하게 됩니다. 즉, 한번 해봤으니 끝이다라고 마음 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왜 내 계좌엔 돈이 안 들어오지라며 당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본인의 자격 요건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반기 신청의 데드라인은 3월 16일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6월 25일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정기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고 지급 시기도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수백만 원의 입금 날짜가 뒤바뀌는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안내문도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혹은 나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수입도 조금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실제로 안내문을 못 받아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직접 신청해서 수백만 원을 챙겨가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안내문 없이도 내 돈을 직접 찾아내는 신청 비법과 신청할 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금전적 사기 수법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우편물도 안 왔고 문자도 없는데 그럼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 하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가구는 약 105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이유나 주소지 불명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안내문은 친절한 알림일 뿐 신청 자격의 증표가 아닙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안 알려줬으니 난 안 되나 봐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백만 원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서툰 고령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장려금 상담센터에 상담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죠. 이때는 콜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전화번호만 남겨두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에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 친절하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쪽집게처럼 하나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3월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개인 사업도 조금 했다거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이번 3월이 아니라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5월에 다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니 내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원금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서 장려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문자나 전화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것만은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국세청은 절대로 여러분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체해야 장려금이 나간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이런 놈들에게 속아 장려금은커녕 내 생금 같은 돈을 뺏기는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았으며 무서운 사기꾼들을 피하는 법까지 익히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1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6월 25일에 웃으면서
돈을 받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골든 액션을 짚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잘 아는 지식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복잡한 내용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쪽집게 5포인트로 딱 요약해 드릴 테니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첫째, 날짜를 박제하세요. 신청은 3월 16일까지, 입금은 6월 25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돈 들어오는 날짜가 몇 달 뒤로 밀립니다. 지금 스마트폰 알람부터 맞추세요. 둘째, 내 가구 유형을 다시 보세요. 혼자 살면 165만 원, 외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무려 3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아예 한 명당 100만 원이 더해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재산 2억 4천만 원의 벽. 내 재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조금 애매한데 싶으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심사는 나라에서 해줍니다. 넷째, 자동 신청의 마법을 부리세요. 이번에 신청할 때 반드시 향후 2년 자동 신청 동의 칸에 체크하세요. 그래야 내년, 내후년에 이 귀찮은 과정을 또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줄 기회입니다. 다섯째, 안내문이 없어도 고지요. 우편물이 안 왔다고 내 돈이 아닌 게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한 달 월급급 보너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죠.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당신에게 국가가 드리는 응원가이자 정당한 보상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돌려받는 이 혜택을 놓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오늘 제가 콕 짚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쪽집게 지식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지식을 날카롭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위에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지식의 가치니까요.